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네. 자, 오늘도 유익한 시간.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하시는군요. 네, 오늘도 세상 유익한. 어른들의 네, 유익한 교육 방송 언더스탠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남양유업이 도마에 오르는 것 같더군요. 옛날에 그 남양유업 사태, 네, 뭐 팔기로 해놓고 안 팔았다는 둥, 예, 뭐 사는 예. 쪽이 뭐 이상했다는 네. 둥 논란이 있었던 그거에 대한 업데이트인가 봐요. 예.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서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저는 이런 업데이트 얘기 되게 좋아합니다. 업데이트 얘기요? 네. 그동안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사실은 무슨 일 벌어지면 벌어질 때만 거의 현미경으로 들이대다가 갑자기 아무 관심이 없어. 다른 얘기 하다 보면 또 야 그때 그거 어떻게 됐어 몰라 뭐. 게다가 소송이 되면 원래는 당사자들끼리만 하는 거니까 네. 모르잖아요, 솔직히. 모르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걸로 추정된다만 있지. 근데 그래서 지나고 나면 오히려 그때 그런 일이 그렇죠. 있었구나를 그렇죠. 아는데 예. 그때는 별 이슈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얘기는 안 해주니까 우리는 맨날 피상적으로만 알게 되는데 예. 소송에서 막 서로 자기도 주장을 하려니까 그렇죠. 이 증인도 끌어들이고 저 증인도 끌어들이고 하다 보니 막 조금씩 그때 업데이트가 있었던 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온 모양이에요. 그러나 언론들은 이제 새로운 아이템들이 많으니까 그 업데이트를 안 하고 새로운 네. 거 찾아다니는데 예. 저희는 다행스럽게 아이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할 게 없나 이러다가 그래 그 남양유업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궁금하네. 그래서 네, 네. 남양유업을 하게 됐다. 예. 그래서 항상 굶주림과 빈곤과 네. 사고와 이런 건 맞아요. 항상 맞아. 뭔가 긍정적인 결과의 원인과 어머니가 된다는 또 너무 솔직했나? 네. 코리아 모니터 김수원 편집장과 함께 남양유업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코리아 모니터 김수원 편집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남양유업. 음. 남양유업 그때 되게 재밌게 해주셨었는데, 그쵸? 그때 한참 둘이 싸웠을 때, 노쇼 했을 때, 백미당 그것도 막 보여주시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 백미당. 김수원 편집장이 한 거 중에 재미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좀 있지. 그렇죠. 네. 네, 다 재밌는데 예. 이게 남양유업을 제가 한 2번 정도 이렇게 했었잖아요. 예. 상당히 재미있게 했었는데 이게 뭐 재미라기보다도 상당히 그 씁쓸한 사건이죠. 그래서 어느 매체에 보니까 이게 사상 최초의 인수합병 노쇼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이게 명색이 3천억 원짜리 그 M&A인데 예. 이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이 예. 본인이 나타나야 될 자리에 나타나지 나타났다. 않는 그 노쇼라는 그 사건을 한번 일으켰었죠. 예. 근데 남양유업이 뭐 아직도 그 오너 리스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지금 예. 11분기째 적자입니다. 그래서 올 1분기까지 해서 지금 뭐 회사 임직원들도 그렇고 뭐 대리점도 그렇고 또 우리 남양유업 투자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좀 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빨리 좀 이미지 쇄신도 하고 사업을 좀 다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 소송 그 한엔컴퍼니하고 홍 회장 쪽하고 이 소송 때문에 회사 지금 이미지 쇄신도 못 하고 있고 상당히 힘든 형국인 같아요. 예. 그 우리가 뭐 이렇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뭔가 물리고 싶은 일들이 많잖아요. 특히 뭐 우리 주식 투자 같은 거. 그렇죠. 그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저거 안 샀을 텐데. 저는 엄청 아니면 많습니다. 저거 샀을 텐데. 네. 예. 거의 뭐 손가락을 그냥 자르고 싶은 뭐 그런 이제 네. 또 있잖아요. 예. 이게 집에 들어오면 이제 남편 얼굴 보고 와이프 얼굴 보면 똑같은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예.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뭐 우리 그 다시 태어나도 뭐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 그건 그 온전한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가끔 가다가 아니 그 안프로는 어때요? 그 저기 다시 태어나도 우리 네. 하수정 기자하고 그렇게 결혼을 할 생각입니까? 안프로는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길 포기하겠다. 아예 그만큼 생각이 없다. 푹 쉬고 싶습니다. 아니 그만큼- 꼭 그거와 연관시키지 않더라도 네. 다시 태어나서 다시 또 태어나고 싶지 하수정 않다. 기자를 만날까 봐 겁이 난다 뭐 이런 아닙니다,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그런 건 아니고. 다시 다른 태어난다면.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 자체가 어차피 낙장 불입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고스톱도 전국 어느 지역을 가나 어느 가정집을 가나 낙장 불입은 그 불변의 진리죠. 예. 낙장 불입 안 지키면 손모가지 잘릴 각오를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지금 우리 그 홍원식 회장께서 지금 낙장 불입을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자기는 낙장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분명히 낙장인 것 같은데 네. 그 홍 회장이 계속 지금 그 M&A 계약 무효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시는 분은 다 뭐 자세히 아시겠지만 아주 간략하게 좀 추려서 보면 작년 4월이죠. 작년 4월에 그 남양유업의 그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 치료 효과가 있다 이런 이제 세미나 포럼을 했었죠. 그러면서 남양유업 주가가 이제 훅 올랐는데 그 뒤에 이제 그게 오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예. 주가가 이제 푹 주저앉고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그 무리가 생기고 바로 이제 그쯤에서 또 그 남양유업의 그 외손녀 그 황아무개씨 이제 예, 마약 예. 그 사건이 그것도 터져버리고 두번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그 대리점 갑질했던 거 다시 불거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이렇게 그 복합적으로 이렇게 터지면서 굉장히 큰 파장이 일었잖아요. 그래서 홍 회장이 그 작년 5월달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남양유업을 매각을 하겠다 예. 이렇게 해서 한엔컴퍼니라고 하는 그 사모펀드하고 네. 작년 5월달에 그 주식 양수도 계약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분 한 53%를 3,100억 원 정도에 그 네. 사고 팔기로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7월 30일 날 예. 한 두 달 뒤죠. 7월 30일 날 그 임시 주총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M&A를 하면 경영진을 교체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사진들을 다 이렇게 교체를 하려고 하면 임시 주총을 열어서 이사진들을 다 교체를 하고 그게 다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고 나면 잔금을 바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예. 최종 남아있는 그 지분을 그때 완전히 싹 이렇게 서로 예. 주고받으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노쇼가 된 거야. 홍원식 회장이 노쇼를 한 거예요. 그 예. 임시주총장에.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잠수를 타고 있었어요. 예. 홍 회장이 잠수를 타고 있던 상황이었고 한엔컴퍼니는 계속해서 홍 회장한테 연락을 취하면서 혹시라도 노쇼를 할까봐 나오라고 계속 압박을 가했는데 결국은 노쇼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전날 밤에 내 안 나간다 하고 문자 딱 보내고 끝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9월 1일 날, 작년 9월 1일 날 전격적으로 먼저 선수를 칩니다. 홍 예. 회장이. 주식 그 양수도 계약 그 해지 선언을 해버려요. 예. 거기서.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니 한엔컴퍼니에서 우리 저 나를 포함해서 우리 일가들에 대한 예우 문제, 그 다음에 그 백미당 외식 사업부, 백미당 이거는 우리한테 주기로 우리한테 팔기로 우리한테 주기로 했고 그 우리 가족들에 대한 예우 문제 예. 그거 다 이행하기로 해놓고 그거 깔끔하게 그 매듭 짓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서둘러서 주식 양수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이거 인정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이 계약의 선결 조건이 이행되지 네. 않았기 때문에 네. 무효로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엔컴퍼니는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예. 주식 매매 계약 이행하라고 이제 소송을 낸 거죠. 예. 근데 이제 상황이 재밌는 게 그 뒤에 또 어떻게 되냐면 작년 11월 달에 홍 회장이 뜬금없이 대유 위니아 그룹을 끌어들입니다. 예. 그래서 대유 위니아 그룹하고 조건부 약정을 맺어요. 한엔컴퍼니하고 나하고 지금 소송이 벌어져 있는데 이 소송에서 내가 이기면 대유 위니아 너네들한테 남양유업 지분을 다 팔게 3,200억 원에 이렇게 이제 조건부 약정을 맺습니다. 한엔컴퍼니하고는 얼마 거래하기로 했었죠? 한엔컴퍼니가 3,100억인데 100억 더 받으셨네. 한 100억 정도 더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근데 대부분의 그 우리 이 사건을 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야 이거는 홍 회장이 이기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네. 평들이 대부분이었고 뭐 아마 우리 저 법조계 전문가들도 대부분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대유 위니아 그룹이
도대체 승소 가능성도 좀 굉장히 낮은 편이고 그것도 이 최종 승소가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예. 한행컴퍼니가 뭐 예컨대 1심에서 진다고 해서 가만히 있겠어요? 또 계속 항고하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예.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승소 가능성도 낮은 이 계약을 덥석하면서 3,200억 원의 거래를 하기로 했으니까 계약금 10%면 320억이잖아요. 예. 그 320억 원을 덥석 또 홍 회장한테 또 물려줍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예. 보면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아니 도대체 오너라는 사람들은 뭐야? 뭐 과감한 거야? 아니면 뭔가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예. 좀 어이가 없을 정도로 그런 거래를 대유위니아하고 남양유업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행컴퍼니가 딱 보니까 대유위니아 쪽 사람들이 벌써 남양유업에 들어오기 시작해. 예.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뭐 경영 자문 그러면서 뭐 재무회계 쪽 전문가들 한 20명이 들어와가지고 예. 무슨 경영 진단을 하네 어쩌면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행컴퍼니가 볼 때 이것들이 이거 장난 아니네. 뭐 조건부 약정을 맺더니 이제 막 사람까지 파견해가지고 그래서 가처분을 냅니다. 네. 그러지 마라. 너네들 매전 계약 그거 이행 금지. 예. 그 가처분을 내고 그 법원이 그거를 인정을 해줘요. 오케이, 이거 한행컴퍼니 말이 맞다. 그러니까 홍 회장이 또 뭐 거기서 불복해가지고 또 이의 신청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또 법원이 그걸 또 기각을 시켜요. 예. 법원이 기각을 시키니까 야 이거 재판장이 보니까 옛날에 뭐 이쪽에 뭐 한행컴퍼니 쪽하고 뭐 관련 있는 그런 뭐 일을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또 바꿔가지고 또 예, 불복 신청을 했는데 그게 또 기각이 돼요 또. 그러니까 한 3번인가 연달아서 그렇게 기각이 됩니다. 예. 그 기각이 되는데 마지막에 기각을 했던 고법 있잖아요. 예. 고법에서 마지막에 6월 달에 기각을 했습니다. 6월 초에 기각을 하면서 그 재판부가 그 결정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좀 재미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분쟁에 임하는 채무자들의 자세와 태도 이건 이제 이 채무자는 홍 회장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채권자 한행컴퍼니 쪽에 어떤 예상되는 피해라든지 이 주식 매매 계약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100억 원이라고 하는 강제 그 이행금의 규모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굳이 홍 회장 쪽의 태도를 또 이게 문제를 삼아요. 예. 그래서 아니 뭐 태도가 뭐 이렇게 불량했나? 뭐 어떻게 어떤 태도를 보였길래 예. 이 재판부에서 굳이 한행컴퍼니 손을 들어주면서 채무자들의 태도 이게 잘 이런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예. 안 쓰는데 아니 뭐 가처분 그 판결 내리면서 무슨 채무자들의 태도까지 지적할 거는 뭐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또 지적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100억 원의 그 강제 이행금이라는 건 뭐냐면 그 한행컴퍼니 쪽에서 그 홍 회장 너네들은 그 남양유업 정보를 그 대유위니아 쪽에 더 이상 주지 말고 추가 교섭도 하지 말고 무슨 파견 근무라든지 그런 것도 하지 말고 협업도 하지 말고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하다가 들키면 홍 회장 당신이 우리 한행컴퍼니한테 100억 원을 줘야 된다 이런 그 소송이었거든요. 그 100억 원이 과하지 않다 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채무자들의 태도를 또 그 판결문에서 또 그 지적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 야, 이게 도대체 뭐 어떤 태도를 보였길래 이 판사가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남양유업 주가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예. 이렇습니다. 지금 주가 여기가 이제 이 남양유업이 이제 작년 뭐 한 4월까지만 해도 비리비리하게 이렇게 갔었잖아요. 한 예. 28만 원 정도 이렇게 가다가 네. 좀 꿈틀꿈틀 되던 와중에 이제 그 대국민 사과를 하고 예. 한행컴퍼니하고 주식 양수도 계약
이게 발표고 공시가 나면서 이게 장중에 한 83만 원대까지 치솟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치솟는데 나중에 이제 뭐 이게 노쇼를 해버리고 막 소송이 벌어지고 막 하니까 이제 급속하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지금 네. 이제 이렇게 그 당시 그 장중 최고가에 비해서는 지금 거의 반토막 정도 나 있는 수준이죠. 예. 한 37만 원, 38만 원 정도 이렇게 와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제가 하나 이제 뭐 간단하게 하나 좀 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그 M&A를 해서 그 지분 양수도 계약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공시가 나옵니다. 그 지분 양수도 계약을 하게 되면 지분 변동 공시가 나와요.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지분 변동 공시를 하면서 크게 그 혼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왜요? 혼란이 생기냐면 한번 그 남양유업 사례를 가지고 간단하게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작년 5월달에 보시면 작년 5월달에 주식 매매 계약을 했잖아요. 예. 한행컴퍼니하고 남양유업하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요렇게 공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나오면 홍원식 회장도 그 주식 양수도 계약을 공시하고 나서 홍원식 회장도 지분 변동 공시를 이렇게 하고 네. 한행컴퍼니도 이렇게 지분 변동 공시를 합니다. 예. 남양유업 지분에 대한 변동 공시를 하는데 홍 회장 쪽에서는 이렇게 공시를 합니다. 내가 네. 53%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 보고서에도 역시 내 지분은 53%다. 그러면 지분 변동이 없네. 없는 거죠. 왜? 주식을 안 줬거든. 네. 그냥 양수도 계약만 한 거야. 주식을 안 줬으니까 당연히 저번 보고서 때도 53%, 이번 보고서 때도 53%인데 네. 계약을 했잖아요. 매매 계약을 했거든. 예. 그래서 요 주식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주식 계약이 체결되었다 해서 이게 52.63%에 대한 요렇게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실제로 주식이 오고 가지는 않았다. 53% 그대로다. 그런데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주요 계약 체결에 있어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뭐 52.63%의 주식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이렇게 저 해주는 겁니다. 52.63%는 주식이다. 그렇죠. 예. 매매 계약이 체결된 주식이다. 예. 그러나 실제로 주식은 오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53%로 네, 변함이 네, 없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예. 홍 회장이 이렇게 공시를 하는 거는. 예. 근데 한행컴퍼니도 마찬가지로 지분 변동 공시를 합니다. 예. 하는데 한행컴퍼니가 어떻게 공시를 하냐면 자기가 최대 주주라고 공시를 합니다. 예. 홍 회장은 주식을 넘겨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한행컴퍼니는 자기가 최대 주주라고 공시를 하고 이번 보고서에 내 지분이 52.63%라고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시를 보는 사람들이 뭐야 한행컴퍼니한테 주식이 넘어갔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매매 계약을 통해서 내가 52.63%를 확보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보유 주식에서 52.63%라는 숫자가 앞턱 나오고 여기 최대 주주란 말이 나오니까 뭐야? 그러면 지금 그냥 완전히 주식 수로 이렇게 주고받고 끝났다는가? 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M&A를 할 때 양수도 계약을 하면 네. 파는 사람은 내 지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공시를 하고 예. 사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공시를 한단 말이에요. 원래 이렇게 해요. 네, 원래? 넘어오지 않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소유에 준하는 보유, 예. 소유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보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 어떤 경우냐? 예. 주식 매매 계약을 이렇게 제2호 주식 매매 계약을 해서 예. 내가 그 주식에 대한 인도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그러니까 당연히 한행컴퍼니는 계약을 했잖아요. 네. 계약을 했으니까 순서대로 이행만 하면 나중에 내가 가져올 홍 주식이죠.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예. 달라고 하시는 청구권이 생긴 겁니다. 계약서에 쌍방이 사인을 하는 순간 홍 회장이 가지고 있는 53% 주식에 대해서 내가 한행컴퍼니가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예. 이렇게 청구권을 가지게 되면 지분 공시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청구권이 내가 있다는 의미인 거지 내가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하시는 분이 네. 있고 예.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달에
대유 위니아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예. 나중에 내가 승소하면 너한테 주식 팔게 이렇게 홍 회장이 계약서를 써줬거든. 대유 위니아하고 아 여기도 그럼 그렇게 되겠네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자 여기도 보시면 자 11월 달에 네. 홍원식도 지분 공시를 하고 대유홀딩스도 지분 공시를 하는 거예요. 예. 홍원식은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나 53% 이렇게 갖고 있고 그런데 여기 저 지분 매매 예약 계약을 서로 했다. 뭐 말이 조금 어렵지만 매매 예약 완결권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이렇게 계약을 했다. 이거는 뭐 사람들이 그냥 보고 아 그렇구나 하는데 예. 여기 대유홀딩스에서 지분 공시를 하면 똑같네. 이번 보고서에 내가 52.63%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공시를 보고 뭐야? 네. 이상하다. 뭐 나중에 승소하면 지분 갖고 뭐 매매하겠다 그러더니 지분 넘어갔잖아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분 넘어갔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뭐에 해당되느냐? 이것은 뭐에 해당되냐면 아까 우리 그 자본시장법 시행령 뭐 1호, 2호, 3호, 4호 이거 보여줬잖아요. 예. 아까 그 한행컴퍼니는 2호에 해당됐잖아. 인도 청구권. 예. 예. 근데 요 대유홀딩스는 여기 보시면 여기 5호에 해당돼 가지고 예약을 한 거야. 매매 예약을 하고 서로 매매를 하기로 예약을 하고 이 매매 예약을 해서 나중에 이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여서 매수인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도 지분 공시를 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그냥. 내가 그래서 자기가 최대 주주라고 여기 최대 주주라고 나와 있잖아. 사실은 최대 주주가 아니에요. 홍 회장이 그대로 최대 주주인데 이 지분 공시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대유홀딩스로 다 넘어갔네요. 그러면 예. 이렇게 오해를 하고 뭐지? 그럼 하는 컴퍼니는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대유홀딩스가 이제 경영을 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그때 계셨어요. 그래서 예. 그게 아니고 지분 공시는 이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공시를 이렇게 지분 공시를 보시면 알 수 있게 해놨습니다. 뭐 왜 근데 기준을 서로 다르게 했을까요? 한쪽은 앞으로 취득할 권리만 있어도 취득한 지분으로 공시를 할 수 있고 한쪽은 실제로 지분을 판 것만 공시하게 돼 있고 그래서 왜 그렇게 다를까요? 이게 이제 좀 정확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공시를 이런 공시 시스템을 도입한 게 예. 이게 이 매매 거래를 정확하게 좀 보여준다. 홍 회장은 지분을 계약은 했지만 지분을 주지를 않았다. 네. 그러니까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공시를 하고 다만 계약을 했다는 것은 밝혀주고 예. 그다음에 사기로 한 사람은 내가 소유는 못했지만 네. 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인도 청구권도 가질 수 있고 어떤 매수인으로서의 지금 그 지위가 있기 때문에 예. 지분을 소유에 준하는 보유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지분 공시를 하되 그 밑에 그 계약을 맺은 상태라는 거를 좀 추가적으로 보여주면 예. 이 공시를 보고 얘네들끼리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아직 완결은 안 됐구나 하는 걸 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겠느냐. 예. 이런 공시 그 양식을 만든 사람은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 때 예. 하여튼 다 공시해. 저 최대 주주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공시해. 그것도 공시하고. 저 아직은 갖고 있는데 팔긴 했는데 그래도 공시해. 그 공시를 너무 많이 하면 투자자가 헷갈리잖아요. 보다는 공시를 안 했을 때에 오는 야 왜 이거 공시 안 하라고 해 하는 게 파장이 크니 하여튼 다 공시해. 이런 취지다. 인취지로 다 하는 뭐 거죠. 그런 취지도 그런 취지가 맞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자칫 공시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큰 오판을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그 지분 양수도 공시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네. 투자자분들이 볼 때. 그래서 M&A 지분 양수도 계약 공시를 볼 때는 이 점을 유의해서 좀 봐야 아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공시에 가로 열고 아직 취득 안 했음, 취득 예정, 임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요. 그걸 꼭 제도를 알아야지만 알 수 있게 숫자만 달랑 맞아요. 써놓으니까 이게 맞아요. 갔다는 건지 안 갔다는 건지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하나씩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고 화가 나면 네. 이제 자꾸 이제 출마를 하게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이상해. 감독원에서 예.
그 공시가 어렵다 그러니까 네. 그 공시 그 개선 뭐 TF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예. 다트를 좀 개편했는데 그렇게 많이 바뀐 거 없어요. 많이 바뀐 거 없고 공시가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그 다트 공시 들어가서 보면 무진장 헷갈려요. 예. 무진장 헷갈려요. 제가 지금 십몇 년을 공시를 보고 있지만 예. 저도 헷갈릴 때가 많을 정도니 일반 투자자분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저는 구술형 공시를 주장을 하는 편인데 예. 구술형 공시를 하게 되면 이게 또 나름대로 또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아. 이 개별 케이스들을 전부 다 이렇게 상세하게 풀어주는 게 예. 이거는 양식에 딱 맞춰서 딱 그냥 딱 넣으면 딱 되는데. 집어넣으면 되는데 예. 이게 구술을 하게 되면 이 기사 쓰듯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움도 좀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긴 그런데 무슨 암호해독 하듯이 공시를 항상. 그러니까. 자, 그래서 지금 앞단의 상황은 저러하고 예. 아직 그럼 그냥 재판 진행 중인 거네요. 6월 7일 날, 예. 6월 7일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본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예. 지금 본안 소송이 주식 매매 그 계약 이행 예. 한행컴퍼니가 원고죠. 네. 그다음에 홍 회장이 피고죠. 예. 그래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데 6월 7일 날 제6차 변론 기일이 있었어요. 예. 그 신문에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법 상세하게들 나왔는데 네. 그 6차 변론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 한 사람 나오죠. 네. 함춘승 씨라고 예. 홍원식 회장의 매각 자문을 한 분입니다. 홍 회장하고는 한 20년 동안 알고 지낸 분인데 예. 시티 글로벌 마켓 증권인가요? 거기 대표까지 하신 분입니다. 예. 그 슈로드 뭐 해외 지점장도 좀 하시고 예. 그 시티 마켓 글로벌 뭐 시티 글로벌 마켓인가? 예. 거기 이제 시티 글로벌 마켓 증권의 대표까지 하신 분이 홍 회장 쪽에 매각 자문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분은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안 거야. 그때 한행컴퍼니 쪽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됐고 하는 부분을 예.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아는 분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증언을 했는데 예. 그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재판이 생각 밖으로 그렇게 오래 안 갈 수도 있겠다. 아, 그래요? 지금 한행컴퍼니 쪽에 이렇게 무게 중심이 확 쏠려 버렸어요. 예. 이분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 바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분이 이제 그 나와서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이분은 저기 한행컴퍼니의 한상훈 대표하고도 또 친분이 있어요. 예. 예일대 동문이라고 합니다. 예일대 예. 동문이고 연배 차이는 있기 때문에 뭐 술 마시고 밥 먹고 하는 사이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사업적으로 이렇게 또 친분이 있고 양쪽의 친분이 이제 또 다 있는 분이죠. 그리고 한행컴퍼니를 매수자로 추천을 해가지고 또 한행컴퍼니를 이제 끌어들인 분이 이제 이분이고 그러니까 네. 굉장히 빠삭한 분입니다. 이 글에 예. 대해서 굉장히 속속들이 빠삭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증인으로 딱 나왔는데 딱 그때 이제 홍원식 회장 쪽에서 갑자기 별도 합의서가 있다. 이 거래에 별도 합의서가 있다 그러면서 별도 합의서를 증거로 재판부에 딱 제출을 합니다. 예. 쉽게 말해서 이면 계약서예요. 예. 그러니까 본 계약서가 있어. 본 계약서가 있는데 그 본 계약서 말고 우리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별도의 합의서가 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재판부에다 딱 증거로 제시한 거예요. 그때 홍 회장 측에서 우리 임용 계약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했었죠. 그때도. 그때 약간 그런 예, 그런 냄새를 뉘앙스를, 조금은 예. 풍겼어요. 예. 그때 이제 조금 뭔가 있다는 듯한 냄새를 풍겼는데 네. 이번에 이 별도 합의서 이면 계약서를 예. 재판부에다가 증거로 제출한 겁니다. 그 예. 내용이 뭐냐면 이 홍 회장이 이 한행컴퍼니가 남양유업을 재매각할 때까지 그 고문 지위를 유지를 하고 아. 남양유업 그 15층에 사무실을 제공받고 예. 그 비서와 그 승용차, 기사, 어. 기사 등 각종 그 복지를 제공받는다. 아. 재매각할 때까지 하는 컴퍼니가. 아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홍 회장의 부인인 이운경 씨하고 예. 그 두 아들 있잖아요. 지금 남양유업의 임원으로 있죠. 두 아들에 대해서는 한행컴퍼니가 남양유업을 재매각할 때까지 그 현재의 직급이나 직책이나 직위 등 복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처우를 그대로 유지시킨다. 이게 두 번째야. 그래서 난 이걸 보면서 아이씨 그럼 뭐 M&A 뭐하러 하는 거야? 그 전 대주주의 뭐 부인 그 자식까지 다 이렇게 해주고 예. 뭐 고문으로 재매각할 때까지 뭐 1년이면 오케이 재매각할 때까지 뭐 차량하고 기사 그 사무실 공간까지 그럼 이게 무슨 M&A지? 예. 이게 굉장히 지금 희귀한 내용이거든요. 그 15층이 원래 그 황 회장이 쓰던 그 사무실인가 보죠? 뭐 그게?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그러니까 아마 15층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남양유 그 재매각 시 내가 우선 협상권을 갖는다. 홍 회장. 다시 내가 사올 수 있다. 우선 협상권을 부여받는다. 이게 이 별도 합의서 내용이라는 겁니다. 홍 회장이 주장하는. 네. 근데 실제로 그 별도 합의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별도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했어요. 이게 예. 별도 합의서입니다. 그러면 하고 한행컴퍼니가 제출. 도장 찍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도장이 없어요. 도장이 전혀 없어요? 도장 날인 전혀 없어요. 도장 날인이 전혀 없고 네. 문서 원본이 아니고 사진 형태로 제출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츠깍 스마트폰인지 뭔지 츠깍 DSLR인지 뭐 츠깍 찍어가지고 이런 내용입니다 하면서 그 내용을 찍어서 냈겠죠. 예. 이렇게 그냥 문서만 찍은 게 아니고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그렇게 찍었겠죠. 사진으로 제출을 한 겁니다. 한국경제신문 그 민지혜 기자가 사진 형태로 찍어서 제출을 하였다라고 기사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민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는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행컴퍼니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까? 한행컴퍼니는 뭐 개소리야 그런 거 없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 거 우리가 미쳤다고 그런 걸 하니 이런 이야기죠. 왜 그때 이제 그 홍 회장이 그 계약을 못 한다고 했을 때 뭔가 예우를 안 해줬다, 예우를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줬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런 내용인가 보네요. 보니까. 백미당 우리한테 주기로 해놓고 그것도 흐지부지하고 우리를 예우하기로 해놓고 그것도 흐지부지하고 예.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무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죠. 근데 이걸 왜 제가 이면 계약서 예. 홍 회장 쪽은 별도 합의서라고 합니다. 예. M&A에서 별도 합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 있을 수 본 있어요. 계약이 있고 또 다른 어떤 근데 본 계약에 부속된 별도 합의서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이게 그 지금 매각자 쪽에 홍 회장 쪽에 고문 혜택에다가 고문을 하는 게 아니고 고문 대우에다가 예. 차량 뭐 사무실 제공 그 부인하고 그 자식들 임원 직위를 재매각 때까지 유지한다. 이것만 해도 아유 그래 되는데 우선 협상권을 부여를 한다. 이게 처음에 대국민 사과하고 남양유업을 팔 때도 살짝 이거 파킹 딜 아니야? 이렇게 사모펀드에 파킹해놨다가 나중에 찾아오는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좀 부분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이 우선 협상권을 홍 회장한테 이렇게 별도 협상에서 만약에 이 이면 계약서가 사실이라고 하면 예. 별도 협약서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한 이면 계약이라는 거죠. 이면 계약.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서로 간에 나중에 우선 협상권을 주기로 하는 이게 이면 계약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근데 네. 함춘성 사장이 펄쩍 뛰고 있습니다. 별도 합의 계약한 적 없다. 계약된 적 없다. 이 문서라는 것도 처음 본다.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이분이 증언을 했고 예. 우선 협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매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다. 예. 이제 이분이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딜 소싱해서 서로 붙여준 분이라는 네. 거죠. 한행컴퍼니와 네. 남양유. 그렇죠. 홍 회장 매각 자문을 하면서 한행컴퍼니를 이제 매수자로 추천을 하고 이제 또 김앤장도 이제 이 매각 자문 로펌으로 이렇게 끌고 온 분이죠. 예. 근데 이 문서의 그런 문제점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이 문서를 원본을 그대로 제출한 게 아니고 아니면 하다못해 카피본이라도 그대로 제출한 게 아니고 예.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했다. 그 다음에 도장이나 날인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면 계약일수록 도장이나 날인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예. 그거 어떻게 믿어요? 예. 이면 계약이기 때문에 더 날인이나 도장이 있어야 돼요. 예. 그거는 쓱 하고 나중에 뭐 쌩까면 그거 법적 효력도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계약이 그렇게 파토가 나고 나서 예. 한행컴퍼니 쪽에서 계속해서 가처분을 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겼습니다. 한행컴퍼니 쪽에서 대유 위니아하고 문제도 가처분 내고 이거 그다음에 홍 회장이 주식 함부로 다른데 처분하지 못하도록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도 내고 그때마다 한행컴퍼니가 계속 이겼어요. 예. 그때는 이 별도 합의서를 전혀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가처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가처분이었거든요. 홍 회장 입장에서는 이 가처분에서 빨리 이게 이겨야 되는데 그 가처분 때는 전혀 이런 거를 제시하지 않다가 계속 연달아서 가처분에서 판판이 깨지고 본안 들어와 가지고 본안 들어오니까 별도 협약서 있다, 합의서 있다 그러면서 사진으로 찍은 거를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지금 급조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본안 그 재판 앞두고 그냥 하나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예. 일각에서 막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만약에 실제로 당시에 양측이 정말로 양측이 합의를 해서 이 별도 협약서를 만들었다. 예. 그럼 한행컴퍼니도 알죠. 자기들이 합의해 줬으면. 예. 그다음에 그 변호사도 알 거 아닙니까? 네. 그 김현장도 알고. 그 함춘승 씨가 그거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별도 합의서의 존재를 알고 있는데 홍 회장이 수틀리면 이거 별도 합의서 이거 갖고 와서 이렇게 언론에 공개할 수도 있어요. 예. 언론에 공개할 수도 있고 재판정에 던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거를 까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 리스크를 한행컴퍼니 같은 데서 이거를 그런 리스크를 안고 이면 계약을 한다? 우선 협상권을 홍 회장한테 준다? 이건 너무 상식에 너무 어긋나는 그 사례가 돼가지고 이 그 별도 이면 계약서에 이 신뢰 이거 얼마나 신뢰를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 그리고 이면 계약서도 계약서죠. 뭐 이면 계약서도 계약서냐고 물어보면 도장이 뭐 찍으면 계약서는 계약서라고는 할 수 있는데 이 이면 계약서의 법률적 효력은 네. 지금 전혀 일체의 그 도장이나 그 도장이 낙인이 있으면 없고 하는 거죠. 뭐 도장이 있으면 그 법적으로 효력이 있죠. 그렇겠죠. 당연히 서로 양쪽이 날인을 호감이 했으면 거라든가. 예. 그런데 예를 들면 M&A 할 때 지금은 이제 도장이 없으니까 효력은 홍 회장 측에서는 도장이 없어도 이런 이게 처음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뭐 이런 주장의 근거로 아마 제출한 걸로 보이는데 아마도 또 뭐 본인이 이걸 요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쓴 메모일 했는지 수도 뭐 있고. 모르겠으나 이 M&A 할 때 이면 계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본 계약은 도장 찍고 뒤로 야 요건 별도 계약으로 하나 더 계약하자.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이면 계약이 그게 드러난 경우가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르죠. 이면 예, 계약이 예. 있으면 줬었는지. 예. 만약에 이면 계약이 나중에 뽀록이 나면 아 그때 이면 계약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류의 M&A 말고 이렇게 그냥 지분을 뭐 10% 20% 이렇게 사고 판다든지 할 때 예. 이면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는 그 꽤 있어요. 어떤 지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인데 예. 이걸 이제 그 트루세일이 아니고 진성 매각이 아니고 매각하는 척하면서 이쪽에다가 넣어주고 좀 파킹하듯이? 나중에 이제 아. 다시 찾아오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근데 예.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TRS 계약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게 이면성이 있어요. 네, TRS 계약 같은 경우도 이 뭐랄까 이게 트루세일이라기보다는 예. 이렇게 돈을 좀 임시로 그 변통을 해서 나중에 그 지분은 다시 찾아오는 예. 약간 이면 계약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완전히 경영권을 넘기는 형태에서 그 이면 계약 사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 기억에는 지금 당장 그 어떤 떠오르는 사례라도 그냥 너만 하고 나만 하는 계약인데 그걸 굳이 이면에서 따로 쓰는 이유는 뭔가요? 뭐 이면 계약하는 거는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우선 협상 예를 들어서 홍 회장이 아 나 우선 협상권 안 주면 나 너네들한테 안 팔래 그러면 이 M&A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선 협상권을 주고 그 계약은 그렇게 숨기죠. 그리고 계약을 왜 그냥 거기다가 계약서에 우선 협상권 준다고 하면 왜 안 되길래? 그게 또 우선 협상권을 주게 되면 네. 이게 오너 리스크를 단절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남양유업 자체가. 그때 딜 남양유업 자체가 자체는 지금 완전히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그게 우리는 밖으로 경영권 드러나면 승계도 안 하고 둘다 욕먹으니. 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저희들은 물러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선 협상권을 받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예.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그때 저 주가 아까 주가 차트도 남양유 홍 회장 일가가 나간다고 하니까 주가가 사실 올라서 그때 막 제도 기억나는 게 어떻게 했길래 오너가 떠난다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냐. 두 배로 금방 올라 버렸어요. 뭐 80만 그런 원대까지 치고 거거든요.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주식회사 언더스탠딩, 주식회사 글로벌 모니터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안승찬 김수원 물러나는 순간 그냥 회원 구독자가 두 배로 50만이요. 막, 그냥 그렇게 예?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리고 날인도 없고 서명도 없잖아요. 예. 이것도 좀 약간 너무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시세 2배를 주고 샀어요. 40만 원 시세인데 80만 원을 주고 샀잖아요. 82만 원. 시세에 2배를 주고 사면서 우선 협상권도 주고 고문 혜택도 주고 예. 뭐 임원 처우 그런 것도 약속해주고 이것저것 다 해준다. 이건 좀 너무 좀 비상식적인 거래가 돼서 이게 믿어야 되나?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별도 합의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백미당 이야기가 없어요. 예. 남양유업을 재매각할 시에 우선 협상권을 홍 회장이 갖는다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백미당 이야기가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남양유업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온 거는 남양유업을 나중에 되찾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예. 백미당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예. 남양유업은 파는데 백미당은 우리가 가지려고 했는데 한인컴퍼니가 그걸 클리어하게 안 해줬다. 그래서 네. 백미당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건데 갑자기 별도 합의서에서 남양유업을 재매각할 때 홍 회장이 우선 협상권을 갖는다는 게 별도 합의서 내용이다. 이렇게 오픈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홍 회장 쪽에 변호인단이 변호인 측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듣기로는 이거는 남양유업에 대한 우선 협상권이 아니고 백미당에 대한 우선 협상권이다. 아마 이게 오타가 났을 수가 있다. 그 남양유업 실무 직원이 예. 백미당에 대한 우선 협상권 이렇게 쳐야 되는데 남양유업에 대한 실수로 그냥 깜빡 정신이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예. 남양유업에 대한 우선 협상권 그냥 그렇게 실수로 지금 오타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홍 회장 그 변호인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재판부에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돼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이 우선 협상권이다 아니면 우선 매수권이다.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예.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원래 우선 매수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예. 이 우선 매수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주주간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 우선 매수권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예. 우선 협상권이라고 하는 거고 우선 거절권, right of first offer 하고 right of first refusal 하고 이게 두 가지로 아주 엄밀하게 나누면 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거냐면 자 우선 협상권 right of first offer 이 회사 이름이라고 할게요. 그냥 네. 이진우라는 회사, 안승찬이라는 회사, 김수헌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 그래서 이진우가 김수헌을 40% 가지고 있고 안승찬이 20%를 가지고 있어. 예. 그러면 이진우하고 안승찬은 주주잖아요. 예. 이 주주 간에 계약이 돼 있어. 뭐라고 계약이 돼 있냐면 안승찬이 우선 협상권을 가지고 있어. 이 우선 협상권은 뭐냐면 예. 이진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김수헌 지분 40%를 왜 좀 매각을 하고 싶다 할 때 나한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안승찬이하고 협상을 해야 돼. 야 안승찬 너 김수헌 저 지분 40% 내가 털려고 하는데 너 생각 있냐? 네. 그럼 뭐 안승찬은
아유 그거 나 20% 갖고 있는 것도 이것도 귀찮아 버거워. 김수원이 뭐라고? 아이 그냥 단대 팔아버려. 네. 뭐 이렇게 하면 그냥 그게 괜찮은 거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 내가 살게. 야 김수원 씨 보석이지. 그러면서 40% 내가 살게.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예. 질문 그러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뭘 알아요? 저때 계약은 가격은 네. 예를 들면 안승찬 지분 살래? 뭐 어쨌든 얼마에? 할 때 얼마에라고 하는 조건을 주고 예. 딴데 no 그랬는데 딴 데다 팔았는데 더 싸게 팔았어.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더 싸게 판다고? 예. 여기 예를 들어서 안승찬하고 협의되던 그 예. 가격이 범위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네. 당연히 되죠. 그러면 당연히 되지. 우선 협상권을 갖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가격을 예를 들면 판다고는 아니, 혁신적으로 돼 이거잖아. 있는데 뻥튀기를 해서 가격을 제시하는 거야. 그럼 아니. 너 분명히 안 산다 그랬지? 그렇지. 제가 예를 들면 63빌딩 우선 협상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63빌딩의 가치가 예를 들면 1조라고 쳐요. 근데 이제 63빌딩 우선 협상권을 나한테 주고 원래 소유주가 야, 니 한 5조에 살래? 그럼 저는 안 산다고 하겠죠. 안 사지. 그러면 안 사죠. 그거 뭐 그리고 말을 나서 사니까. 다른 사람한테 1조 2천억에 팔면 저는 너한테는 5조라며. 그럴 이유가 있을까? 근데 굳이? 아니 근데 아니 물론 뭐 터무니없는 그 가격을 네. 제시를 하면 여기서 안 살려고 하니까 예. 뭐 다른 데다가 뭐 싸게 뭐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그거는 할 수 아니 없는 분명히 거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왜냐하면 케이스는. 그 같은 가격의 우선 협상권을 가지면 네. 그거는 이제 그게 이제 right of refusал이라고 우선 거절권이에요. 요 뒤에 이제 설명하는 그 내용인데. 끝까지 들어보죠. 그럼. 네. 네. 요 우선 이제 협상권은 이제 우선 너하고 너가 생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생각이 있다 그러면 서로 뭐 합리적인 뭐 안승찬을 일부러 배제시키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다가 나중에 제3자한테는 뭐 싸게 판다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일부러 막 배제시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우선 협상권이라고 하는 거고 예. right of first refusal 하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거절권. 안승찬이 이제 우선 거절권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 그런데 이진우는 이 XXX라고 하는 사람하고 예. 지분 40%를 10억에 이렇게 거래하기로 잠정적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예. XXX가 이진우한테 10억에 사기로 했어. 예. 그럼 이진우가 안승찬한테 야 네가 10억에 안 사면 내가 XXX한테 그 10억에 팔기로 했는데 어떡할래? 그러면 안승찬이 그 10억에 내가 살게 하면 안승찬이 가지는 거고 예. 아이 나 10억에는 안 사지. 그러면 그럼 난 저 사람하고 그냥 한다. XXX하고 계약을 해버리면 돼요. 이게 이제 안승찬이 가지고 있는 우선 거절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선 거절권이건 우선 협상권이건 이게 어쨌든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네요. 물어봐야 되는 거고 예. 안승찬은 마음에 있으면 살 수가 있지. 예. 거절을 안 하고 사면 되는 거고 협상해서 정해진 가격대로 사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묶어서 그냥 우선 매수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것도 그러니까 우선 거절권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우선권이. 요거는 있다고 하는 권리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사고 팔 때 음. 무조건 같은 조건에서는 안승찬한테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안승찬한테 권리가 가 있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거절을 하건 협상에 응하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비싸게 팔 수가 없어요. 사겠다는 사람 저쪽 후보자가 내가 기껏 뭐 해서 해봐야 비딩 해봐야 그거 안승찬한테 오퍼 갈 거고 그럼 낼름 안승찬이 살 텐데. 뭐 되게 높은 가격에 오퍼를 내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걸 근데 보통은 안 이거 주죠. 목적 자체가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고 대박으로 높게 물론 높게 파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소위 이제 여기 스토킹 호스라고 하는 그거랑 방법. 비슷하네요. 예. 예. 여기 스토킹 호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쌍용 자동차가 스토킹 호스로 가고 있거든요. 뭐냐면 매각 주관사가 KG 그룹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해가지고 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선 매수권을 줘놨어. 예. 자, 그래서 KG는 쌍용차를 8천억 원에 사기로 그렇게 지금 우선 매수 권리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누가 덤비고 있어요? 쌍방울 예. 광림 컨소시엄이 덤비고 있는데 예. 자기들도 생각이 있다 그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9천억 원을 이렇게 제시를 하잖아요. 매각 주관사한테. 예. 그러면 이 매각 주관사는 야 이거 저 광림 컨소시엄에서 9천억에 사겠다고 하는데 KG 뭐 누래도 어떡할래? 받으려면 받고 뭐 말려면 말고 아왜뭐 9천억은 아니야 그러면 KG는 떨어지고 그냥 광림하고 9천억에 계약을 할 가는 수가 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KG는 광림이 9천을 질렀어? 그럼 뭐 9천 콜 하면 그냥 KG가 먹는 건데 예. 야 우리 9천까지는 못 하겠어. 예. 그러면 그냥 광림이 먹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KG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right of first refusал인 겁니다. 우선 거절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선 매수권 중에서도 우선 거절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매각 주관사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매각가를 어느 정도 이렇게 높이는 높일 수는 있는 예, 높이는 그런 효과를 노릴 KG에 수가 있는 겁니다. 팔려고는 하지만 저 가격이 다른 경쟁사보다 더 낮진 않도록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박삼구 회장이 예. 금호 타이어가 채권단한테 넘어갔거든요. 네. 채권단이 출자 전환해서 채권단이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예. 그때 박삼구 회장이 우선 매수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때 중국의 더블스타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돼서 9,500원을 쏘겠다. 그러니까 채권단이 박삼구 회장한테 더블스타가 9,500억 쏘겠다고 하는데 박 회장님 9,500억 콜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웃 다이. 해가지고 난 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를 못한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남양유업에 대한 우선 협상권은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재매각할 때. 근데 백미당에 대해서 무슨 우선 협상권이 뭐가 적용이 되냐는 거죠. 백미당은 지금 남양유업을 팔면서 그냥 같이 따라간 건데 지금. 그거는 그냥 이쪽에 홍 회장한테 그 넘겨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지. 예. 뭘 나중에 백미당을 한행 컴퍼니가 갖고 갔다가 나중에 백미당을 재매각할 때 홍 회장 쪽에다가 우선 협상권을 줘가지고 백미당 사실래요 마실래요 그러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미당에 대한 우선 협상권 이거는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뭐냐면 한번 보세요. 그림 한번 보세요. 남양유업이 백미당을 물적 분할해가지고 백미당을 100% 자회사로 만들어버려. 그리고 이 100% 지분을 홍 회장 일가한테 이렇게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백미당을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홍 회장 일가가 자기들 조그만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조그만 회사를 하나 만들고 남양유업이 가지고 있는 백미당 사업을 이걸 영업 양수도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사오면 되는 겁니다. 있겠죠. 이렇게. 이 백미당이라고 하는 이 사업 자체를 그냥 사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분할시켜서 물적 분할시켜서 100% 자회사로 만들어놓고 이렇게 갖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양유업 M&A 하면서 이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로 하면 되는데 여기 무슨 우선 협상권이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근데 무슨 별도 협약서에 우선 협상권이 들어가 그런 말이 나오니까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거지? 이 이면 계약서에 이게 맞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주 초기에 아주 초기에 그냥 홍 회장 쪽에서 한행 컴퍼니하고 이야기된 게 아니고 자기네들 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문서를 갖고 있던 건데 한행 컴퍼니하고 별 이야기도 되지도 않은 건데 이야기가 된 게 아닌데 그냥 지금 급해가지고 들어가 내놓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추측이 가능한 거죠. 이게 실제로 쌍방간이 날인이나 서명은 안 했지만 합의된 별도의 어떤 협약서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한행 컴퍼니한테도 상당한 타격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한행 컴퍼니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죠. 이런 M&A를 하면서 인면 계약을 이런 식으로 한다. 한행 컴퍼니가 저 정도의 사모펀드가 이건 이 사모펀드 시장에서 이게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래가 될 수가 있죠. 아직 1심 판결이 안 난 상태입니까? 예, 아직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에 워낙 보니까 치열한 정도가 아니라 치열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도 별로 황당해 치열하지 하는 정도? 않고 그 함춘성 씨의 증언을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저분도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홍 회장이 함춘성 씨 보고 5월 17일 날 지분 양수도 계약 끝나고 나서 며칠 있다가 함춘성 씨한테 당신은 트로이의 목마라고 하는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은 트로이의 목마야. 왜냐하면 지분 거래하고 나서 여기저기서 홍 회장한테 전화가 갔을 거예요. 이게 함춘성 씨 증언에 따르면 야, 왜 이렇게 싸게 팔았어? 갖고 있는 부동산만 해도 얼만데 말이 안 되는 거래를 했지.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홍 회장이. 이거 함춘성이가 나를 갖고 놀았구만 해서 화가 나서 당신은 트로이의 목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82만 원에 팔기로 하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홍 회장이 함춘성 씨 증언에 따르면 너무 좋아가지고 야, 하는 컴퍼니 마음 바뀌기 전에 이거 빨리 처리하자. 빨리 이거 진행시켜버리자. 걔네들 마음 바뀌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슬슬 여기저기에서 막 전화가 와가지고 왜 그렇게 싸게 팔았어? 갖고 있는 부동산만 해도 수천억일 텐데. 그러니까 원래 옆에 있는 사람 말 들으면 항상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함춘성 씨가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SPA 주식 양수도 계약할 때 회장님 아마 이거 공시되고 나면 여기저기서 싸게 팔았네 어쩌냐고 전화 올 텐데 이거 흔들리지 마십시오 했는데 여기저기서 전화 오니까 고마 그냥 당신은 트로이의 목마야. 아 이거 할 이야기 많은데 좀 아쉽네요. 지금 맞춰야 되겠네. 그렇구나. 그 동네 사람 그건. 마음이 재밌네요. 남양유업 업데이트. 야, 요 결론이 진짜 저는 대유 그러니까. 대유 대유민이야. 어떻게 그렇게 다음 매각 대상자는 빨리 찾았대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유위니아가 갑자기 훅 들어온 게 그게 좀 어떻게 해서 뭐 평소에 그렇게 두 그룹 간의 교류가 활발한 것도 그럴 아닌 거면 대유한테 모양인데 3,200억 팔지. 그것도 중간에 이제 브로커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둘을 연결시켜준 브로커들이 있을 텐데 대유위니아가 그게 돈이 많나 320억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재판에 320억 원을 그냥 훅 계약금으로. 하여튼 낙장 불입인 거고 네. 저 집에 가서 뭐 와이프 얼굴 보고 남편 얼굴 보고 속상해 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세상에 뭐 물리고 싶은 게 한두 가지입니까? 네. 근데 뭔가 뼈가 있는 말씀이었어 마지막에. 다시 태어나도 뭐 하수종과 뭐 그런 아 그럼요. 다시 태어나도. 왜 한숨 쉬십니까? 아니 나 오늘 코리아 모니터 김수원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저희도 인사하죠. 2부에는 뭐 하죠 우리? 오늘 8시에? 7시 45분에? 오늘 지금 생각났어요. 오늘은 그 잠깐 까먹었었는데 해외 요즘 인프라 투자 뭐 맥쿼리도 있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민자고속도로, 그렇죠. 민자고속도로, 민자 지하철. 그렇습니다. 이게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약간 인프라 사업을 이제 민자로 하려는 게 있는데, 그렇지.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들어가고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같이 따라 들어가고. 다른 나라의 지하철을 민자로 깔아주거나 도로를 민자로 깔 때 우리 기업도 간다. 그렇죠. 우리 투자자들도 가고. 다른 나라에서 맥쿼리가 되는 셈이 그렇죠. 되는 건데 예. 그 사업에 대한 아주 재밌는 스토리들이 있어서 그 전문가들을 좀 모시고 인프라 투자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좀 배워보면 있습니다. 또 이런 세계가 있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인프라 투자 하게 되고요. 네. 여러분들도 앞마당에 다 지하철 한 번씩 깔게 됩니다. 남의 일 아닙니다. 이따 7시 45분에 뵐게요. 예. 고맙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